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부동산원에서 오늘 지수가 나왔는데, 부동산원도 뭐 실질적으로 호가 캐치, 그러니까 기저에 깔려있는 호가세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상당히 보정값을 내는 어떤 이 지표를 발표를 많이 했었죠. 근데 워낙에 지금 현장에서 급매로 팔려나가는 이 집값 자체가 굉장히 파이가 많이 깨져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지표상에서는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적으로 내고 단계, 그러니까 집주인과 실질적으로 진성 손님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하고 맞다이를 뜨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집값 자체가 하향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억씩 깨져 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오히려 뭐 상한가를 치고 있는 마용성 쪽의 최고가 몇몇 군데죠. 그런 아파트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고 단계에서는 집값을 낮추지 않으면 매수자가 절대로 그 물건 물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이번 주 지표에서 그래도 좀 볼 수 있네요. 상승세가 상당히 좀 꺾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 이구동성으로 모든 전문가들 뭐 다 포함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자극돼서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예상을 내놨죠. 근데 뭐 보기 좋게 그 예상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2026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나온 집값 지표는 오히려 상승세가 확실히 꺾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전국, 지방 모든 곳에 다 일률적으로 집값이 하향세를 지금 띠고 있다.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거의 뭐 보합이나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면 서울이 확실하게 지금 상승폭이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18%. 경기도 역시도 줄고 있고요. 0.08%. 그리고 인천 살짝 올라섰다고 하는데 인천은 지금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이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거 추스러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면이 많을 겁니다. 자, 울산이 엄청난 지금 뭐 집값 상승세에 구가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확실히 지금 꺾여가고 있죠, 상승세가. 그만큼 지방에서의 어떤 이 집값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울산 지역이 이렇게 상당 부분 집값 상향 등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 2026년 들어서 1월 처음으로 나온 부동산원의 공식 지표는 상승세가 확실히 꺾여가고 있다. 요것 굉장히 이제 의미가 높죠. 왜냐면 이제 부동산 쪽,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대부분 좀, 그래도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을 줬던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첫 지표가 이런 지표라는 얘기는 올 상반기까지는 집값 조정이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실거래가 상수 안에서는 굉장히 이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 보시면 뭐 인천이 살짝 전세가가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가도 지금 매매가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매 현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매매가가 전세가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난 로켓을 빵빵 쏘아댔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매매가 따라가기에 너무 버거워서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이거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올라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었고 매매가가 이제 굉장히 치솟는 어떤 정점까지 이르러서 다시 이제 하락세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접점에서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만나서 손잡고 다시 하락하게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0.14, 0.14 보합세를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전처럼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던 그 상황 속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굉장히 드라이브 업 해가지고 치켜 세웠던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간 데가 없다. 왜? 매매가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갭 사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그 하방 압력은 결국 이제 매매가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와 함께 결합되면서 함께 동반해서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하락론자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또 하락론자도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만 보고 확실하게 투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자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 무조건
기저에 깔려있는 기대 심리 하나 믿고 그 레버리지 딱 걸어놓고 부채에다가 호가세 얹어놔가지고 이거 무슨 뭐 햄버거도 아니고요. 그냥 뭐 기대 심리 딱 팻을 딱 중간에다 놓고 또 뭡니까 이거 부채라는 치즈 딱 놓고 겉에 뭡니까 빵을 요렇게 놓는데 그 빵이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호가세 아닙니까? 호가세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햄버거를 먹겠다. 예. 그냥 입안 가득 우걱우걱 씹어 먹어서 배 딱딱 두들기는 그런 어떤 시세 차익을 구가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아파트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이제. 워낙에 자본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수 관계라고. 왜 그러냐? 외국 자본이 대부분 시중은행 자본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한 50% 이상 될걸.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은행에서 내준 개인이나 뭐 법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부동산 쪽으로 나갔던 그 자금들은 외국계 자금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변동되고 국채금리 환율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파트 시장 그냥 옛날에는 알바는 내 갈 길을 가련다 해서 뭐 엄청난 펌프질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 값을 높였는데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자체 뭐 떠받치는 거는 전통적인 뭐 전형적인 한국적인 어떤 레버리지 그 모습 그대로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시스템상은 완전히 이제 금융시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요 오름폭이 축소됐다는 거 2026년 1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9주째 뭐 올랐다. 용인수지 뭐 0.42% 뛰어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값이 0.18% 지금 올라버린 거는 그 전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연히 이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뭐 또 소폭 감소라고 이렇게 또 양념을 치니까 그죠? 예,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됐고 이 둔화는 지금 실거래가상에서 굉장히 아파트 값이 그 하락 쪽으로 파이가 깨져나가는 어떤 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월, 3월 지나면서 확실하게 서울 아파트의 가격 조정기가 정말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 어젯밤에 고용지수 발표했습니다. Valuable Jobs in the US. 결국 뭐 구인 공고 자체도 1년 만에 최저치를 lowest level입니다.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상치보다 715만 개 그쳤다는 충격적인 또 소식도 전해왔고 3분기 경기 호조 속의 기업들 불확실성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장벽 때문에 오히려 미국 파산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미국 자체 내에 파산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실업률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구인 공고 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회사 자체가 사라졌는데 누구를 뽑아요? 715만 건 5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 민간 고용은 4만 1000명 증가하는 것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패드워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이제 86%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고용이 안 좋아지면 이제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가 거꾸로 확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기준금리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되면 글쎄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뭐 인하가 된다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굉장히 붐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반대적으로 동결로 가게 되면 또 국채금리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 아파트 빚을 내서 부채를 내서 사신 분들은 금리 압박 지금도 지금 7%냐 8%냐 뭐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엄청난 매달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 금리 문제 때문에 이자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 국채는 바로 주담대 금리를 급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래도 내려도 뭐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금융시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닌가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금리를 동결하자니 또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자극이 돼서 환율까지도 오늘 1451원 뚫었습니다. 살짝 은근슬쩍 50원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은 더욱더 꺾일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2025년 연말에 모든 전문가들 다 나와서 이국동성으로 서울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이거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논리라. 기대 심리에 그냥 얹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불꽃놀이 빵빵빵 터트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상에서는 아무런 폭등의 어떤 조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저에 지금 뭐 거래량이 지금 받쳐줘야지 말이지. 거래량이 지금 194건. 야, 참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고 있는 거래량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가격 변동률의 어떤 로켓은 연료가 없습니다. 기존 띄울 수 있는, 하늘로 날아가지도 못해, 이륙도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궤도 뚫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웃기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수조 밑에 딱 붙어있는 까지미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데 밑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얼마나 지금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니. 거래 금액도 지금 104조 아닙니까? 이것도 3분기입니다. 아직 4분기 거래량, 거래 금액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더 늘어났겠죠. 125조에서 104조. 거의 뭐 20조, 21조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 21조가 그냥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발된 거죠. 4분기 안 나오죠. 계속 이런 이 가격 변동률 곡선만 나오지 제일 중요한 거래 금액이 안 나와요. 아니,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게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고 또 뭐 거래 금액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인데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면서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가 너무나 명확한 곳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이게 안 돼. 베일로 딱 가려져 있어. 접근성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뭐 지금 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서 원가 공개합니까? 건설사에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얼마 들어가고 건설비, 건축비가 어떻게 들어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야 15억 하니까 사, 20억 하니까 사.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 자체가 시스템상으로는 불투명하다. 주식시장을 완전히 지금 오늘 코스피 보십시오. 마이너스 찍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긴장했나봐.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20조를 그냥 영업이익을 딱 내버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다 빼자. 왜 놀래는지 몰라 이 양반들은. 이게 더 부어야지. 전통적으로 이 실적이 발표되면 이상하게 발을 빼는 또 경향들이 많아요. 미국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 뭐 80조, 85조, 90조 영업이익 깜짝 이익을 내도 그냥 주가가 그냥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 치고 기관에서도 다 빼버리고 하여간 지금 공매가 문제입니다. 공매가. 예.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아파트도 이 세력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개개인의 이제 호가세 단합이나 가격 띄우기를 통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이 주식 시장도 이제 비슷한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움직이는 세력들 때문에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삼성전자가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28% 빠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날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폭등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수혜를 더 받았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1.13, 마이너스 1% 빠졌는데, 보시면 거의 뭐 2분입니다. 2분. 거의 뭐 균등해요. 매도와 매수가. 근데 외국인 빠지는 거 보면 이제 쑥 빠졌죠. 1개월 동향인데 최근에 12월 30일 지나서 이제 1월 달로 들어서면서 좀 빼는 경향이 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이제 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이 다시 또 불기둥을 세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늘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잠시 잠깐 한 5%, 6%까지 올랐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쑥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외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뭐 매도가 이 정도고 매수가 이 정도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리고 매수세가 훨씬 더 높게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도 지금 갑자기 쑥 뭐 1% 정도 빠졌었는데 이게 이제 7%까지 올라서다가 그냥 훅 빠졌어요. 근데 여기도 뭐 매도가 이 정도고 매수가 이 정도니까 당연히 뭐 2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수세가 훨씬 밑에서 받쳐주니까 또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고, 제주 반도체 역시 여기는 이제 과열 이제 경고 맞았죠. 그래가지고 30분 단위마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7%가 올랐어. 미친 거죠. 이유를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쑥 하고 들어왔네. 세력이죠. 이만큼 샀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내일부터 가만히 놔둘까 이게? 그죠? 자기들이 는 돈이 있는데 일단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서 뭔가 뭐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매도세를 전환했다가 갑자기 매수세로 확 전환하면서 쑥 하고 골드만삭스가 들어왔는데 역시 뭐 매도는 거의 없어요. 매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별표. 별표라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야. 참고.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정은 누가? 본인이 하시라.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주 반도체가 여기 뭐 과열, 뭐 경고 맞고 뭐 이런 어떤 문제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미국하고 비슷하네.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후에 뭐 10% 폭등했는데 나머지 뭐 이 오라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이 브로드닷컴이죠. 거기도 뭐 마이너스로 떨어졌었는데 근데 삼성은 엄청나게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인데 뭐 걱정이 없죠. 20조 원은 거의 금자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은 쫙 이 기존에 받쳐주는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확실하게 유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잘 흘러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국평 분양가가 7억 돌파하는 거는 지금 건설사가 자금난입니다.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조달하기가. 분양 하나면 좀 완판돼야 되는데 미분양이 뭐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176% 증가할 정도니까. 대규모 미분양은 10채 지으면 7채가 그냥 미분양 날 정도로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필릴까요? 고금리 대출 규제 그대로 물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자 매도자가 기대 가격 갭이 굉장히 크고 실적 부진 현장에서 분양해가지고 황금성을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부동산 신탁사가 유동성 확보 이제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1780억 정도 유상증자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순이익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대손 비용 당연히 벽을 세워가지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탁 개정대 규모도 역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재정적 어려움은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1억 3천에 지금 딱 묶여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새해 엄청난 랠리를 보여줄까 했는데 이 박스권 안에 있어요. 1억 2천에서 1억 3천. 왜 그럴까? 레버리지 청산 때문입니다. 장기간 동안 딱 버티고 있었던 레버리지가 5,800억 정도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대부분 롱 포지션이었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비트코인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아파트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억 아파트 2억 자기 자본 3억 대출해서 이거 올라버리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내리면 손실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개인 부채 2,900조는 10년 새에 2배 늘어났죠. 2022년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금융위기 때 수준처럼 폭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레버리지로 버티고 있는 그 부채로 버티고 있는 아파트 시장 그 가치가 정말 정직한 가치 투명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지금 다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망도 정말 엉망진창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그냥 아무 말 다 해놓고 오른다 해놓고 결국 2022년도에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시기가 2026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 시장 결국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간단히 금융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아파트 시장의 이 그래프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따라 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충격적인 발표, 이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엄청난 물결과 더불어서 지금 완전 자금경색 국면에 있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굉장한 이 분수령, 가격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지표 2026년 1월 첫 지표인데 확실히 상승폭이 줄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브라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